반갑습니다. 어떤 애를 보고 또 보는 분도 있죠. 오늘 크리스마스 날이죠. 저는 크리스마스 때 그 생각나는 게 있어요. 진짜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는 순간인데, 제가 9살 때인가 10살 때인가 이제 그때까지도 이제 산타를 믿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이제 산타클로스가 머리관에다가 선물을 놔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다렸어요. 딱 잠이 들어가지고 눈을 감고 있었어요. 산타가 와가지고 이제 선물 줄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인내를 가지고 잠을 자지 않겠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눈 붙인 지 근데 한 20분 지난 후에 갑자기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렇게 뭔가 말씀 나누시더라고요. 이렇게 부스라 이렇게. 그리고 누가 오더라고요. 와서 제 머리 위에다가 이제 뭘 놓고 가더라고요. 제가 신호를 봤더니 아버지더라고요. 그 순간 전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억 있죠. 그 기억이 잊혀지질 않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배신당했다고 생각한 거죠. 산타가 아버지였다니, 그리고 놓고 간 선물이 과자였다니. 이왕이면 좀 아버지 좀 비싼 걸로 사지, 자식도 좀 체면이 있지. 안 그래요? 뭐 로봇 이런 거 있잖아요. 로봇 아니면 이런 거 정말 어디 가도 남 부럽지 않게 말할 수 있는 걸 주셔야지. 왜 과부레에서 사부레 과자였죠. 사부레 과자. 이걸 왜 놓았을까? 굉장히 제가 원망하고 있죠. 그래서 믿었던 거에 대한 배신감이라는 건 정말 크죠. 그러니까 제가 뭐 한편으로도 고맙기도 하죠. 안 그래요? 아, 역시 자식 챙기는 것은 부모님밖에 없구나. 그렇죠. 부모님의 고마움도 또 한편 느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해야죠. 자, 저희들 무신정권 하고 있었어요. 저번 주에 그 무신정권기 최씨 정권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봤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저번 주에 정리 못했던 무신정권기 반란이죠. 반란을 정리해볼게요. 자, 우선 무신정권기 때는 반란이 심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무신정권자들이 기본적으로 천민 출신이 좀 있었어요. 즉 미천한 출신들이 권력을 잡았던 거죠. 그러자 이제 같은 미천한 출신들, 뭐 천민이나 아니면 평민들이 일종의 신분해방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할 수 있다. 왕무장상의 씨가 어디 있겠냐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죠. 또한 무신들이 기본적으로 농민들이죠. 농민들을 많이 탄압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탄압했다. 세금도 많이 가져가고 땅도 많이 빼앗아갔던 거죠. 거기에 대한 반발이었고요. 또 무신정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과 반대 세력이었던 문신 세력을 탄압하죠. 그래서 문신 세력이 이제 다시 무신정권을 토벌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고요. 또 문신 세력과 연결되어 있었던 오종 승려들이죠. 자, 무신이 교종과 반대 세력이었던 선종을 밀었던 거죠. 그러자 교종 세력이 또 역시 무신정권에 도전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듯 무신정권기 때는 반란이 심했는데, 우선 출제 포인트를 볼까요? 최근에 무신정권기 때 반란을 물어본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출제가 거의 안 됐어요. 그래서 빈도는 하가 되겠어요. 하다. 만약에 나온다면 난도는 뭐냐? 난도 역시 하가 되겠어요. 어렵지 않게 나올 것 같아요. 자, 우선 무신정권기 때 반란의 성격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반무신간. 자, 무신정권 초반에 터진 거죠. 자, 문신들이 이제 무신들한테 권력을 빼앗겼던 거죠. 그래서 문신들이 주도했던 반란이 반무신단이 되겠어요. 그리고 교종 승려들도 여기에 참여했었죠. 자, 그리고 신분해방 운동이 되겠어요. 자, 천민이죠. 평민들이 권위 신장이죠. 자신들의 권위 신장을 위해서 신분해방 운동을 했다는 거죠. 대표적인 신분해방 운동은 바로 만정의 난이 되겠어요. 그리고 공주, 여왕수의 난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나왔던 문제들은 이 둘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출제됐어요. 자, 이거 세 번째죠. 세 번째 문제는 삼국부운동이다. 옛 고구려 백제 신라죠. 신라를 다시 부흥시키겠다는 삼국부운동이 터지겠어요. 이렇게 세 계통으로 반란을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뭐 시험 문제에서 이게 뭐 반무신하느냐, 뭐 신분해방운동이냐, 삼국부흥운동이냐 디테일하게 들어간 것은 7급 이상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9급에서는 이렇게 쫀쫀하게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 이 무신 반란은 첫 번째가 이제 순서를 보낸다. 무신 정권 시기 반란의 순서 있죠? 이거를 물어볼 텐데 여기는 역시 7급 이상이 되겠어요. 7급 이상. 그리고 내용을 본다면은 역시 만정의난과 공주명학소인난이 9급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포인트를 잡았고요. 먼저 무신정권기 때 반란 있죠? 반란 순서에 대해서 그 정리된 도표를 볼게요. 자, 김보당의 난에서부터 저기 밑에 이연년의 난까지 반란의 순서가 보이죠? 암기법이 보일 거예요. 암기법. 그래서 암기법으로 제가 반란 순서를 우선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김보당이 김, 조이총의 난의 조, 교종승려의 난의 교, 공주명학소의 난의 공주, 전주관노의 난의 전주, 운문초전의 난의 운문의 운, 그리고 초전의 전. 이렇게. 그래서 윗줄 암기법은 김조교 공주에서 전주까지 운전해. 이렇게 가시면 돼요. 김조교 공주에서 전주까지 운전해. 이 사모님 있습니다. 저 밑에 끝났어요. 밑에 또 다른 암기법. 만정의 난의 만, 진주 공사노비의 주, 그리고 이비패자의 난의 패자, 최강수의 난의 광, 그리고 이연년의 난의 년. 할게요. 만주, 만주조, 패자, 광년아. 만주조, 패자, 광년아. 약간 뭐 욕이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이 뭐 가장 좋아하는 게 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주조, 패자, 광년아. 김조교 공주에서 전주까지 운전해. 만주조, 패자, 광년아.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순서 문제를 연도를 안 해오셔도 그냥 풀 수 있는 거예요. 알죠? 이렇게 해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순서 문제를 대비해 드렸어요. 알죠?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볼까요? 우선 반무신난이죠. 반무신난은 바로 문신체력이죠. 문신체력과 교종체력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김보당의 난은 김보당이 동북면 병마사였죠. 그래서 동북지역 사람들이 결국 반란이 됐었다. 그리고 조이총의 난은 조이총이 서경유수 조이총이죠. 그런데 작년에 그 소방지 문제죠. 소방지 문제에서 조이총의 난을 던져주고 이 지역과 관련된 사건을 물어봤던 거죠. 그래서 지역 문제를 낼 때 조이총의 난을 던져줬어요. 조이총이 바로 서경유수 조이총이에요. 서경유수. 서경이 바로 평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평안도 지역이죠. 평안도 지역 주민들이 들고 반란을 했던 거죠. 그래서 서경유수 조이총의 난을 던져주고 서경, 즉 평양과 관련된 역사를 물어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시 뭐 내용을 치고 들어가지 않고 지역을 물어볼 때 하나의 자료로서 이걸 따랐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꼼꼼하고 디테일할 필요는 있어요. 출제위원들이 또 어떻게 실제를 모르니까. 그렇죠? 네. 자, 교종승려의 난이 있었다. 그런데 전부 다 뭐 실패를 했던 거죠. 그래서 볼만한 건 뭐밖에 없다. 여기서는 조이총의 난, 서경이었다. 서경. 지금의 평양이다. 자, 공주명학소의 난은 의미가 있죠. 자, 고려는 창소 부국에서 특수행정구역이 있었죠. 그 지역에 대한 뭐가 있었죠? 차별대우가 있었던 거죠. 자, 그 차별대우 기억나세요? 과거 시험 볼 수 없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 세금도 엄청나게 많이 냈다. 그렇죠? 또 등등등 있죠. 자, 이런 차별대우에 반발을 해서 망이망소이죠. 망이망소이가 일종의 신분해방운동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자 정부에서 공주 명왕서를 어떻게 해줘요? 수령을 파견하죠. 수령을 파견해서 충순현으로 승격시켜줬죠. 1번 9년이 되고요. 이 공주 명왕서의 날을 시작으로 해서 상소부곡을 정부에서 폐지하기 시작을 하게 되죠. 이런 내용은 뭐 옛날부터 굉장히 잘 나왔던 내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정중부식이었어요. 여러분들 공주의 위치가 우리나라 중부 지역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공주는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 있다? 중부 지역. 정중부 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전주 관노의 날이 있었고 운문 초전의 날이 있죠. 운문에서 김삼이, 초전에서 효심이 나는 편인데 이 운문 초전의 날, 김삼이, 효심의 날은 출제가 되는데 우선 내용적으로 묻지 않고 이게 사료로 나와요. 이 사료가 나온다면은 누굴 묻는 거냐? 최충원을 묻는 거예요. 최충원. 자, 여러분들 우리 저번 주에 최충원의 봉사십조 기억나시나요? 최충원이 권력을 잡고 명종한테 올렸던 개혁안이 최충원의 봉사십조예요. 그 봉사십조 서문을 보면은 누굴 디스하고 있어요? 이유민을 디스하고 있죠. 그렇죠. 최충원이 제거한 게 이유민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최충원이 이유민을 제거할 때 명분이 있어야겠죠.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명분 아니겠습니까? 그 명분을 잡은 게 이유민이 바로 이 반란 세력이죠. 김삼이 효심 세력과 내통하고 있다는 명분으로 이유민을 제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학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최충원이 일부러 엮었다는 거죠. 이유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유민을 역적으로 몰기 위해서 김삼이 효심 세력과 내통했다고 이렇게 역사를 거짓으로 취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운문 초전에 대한 여러분들 최충원 정권을 오를 때 사료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 주세요. 근데 이유민이 이제 18자 위왕서를 믿고 있다고 하죠. 그렇죠? 18자 위왕서를 읽은 사람은 또 누구 있어요? 이자경이죠. 이자경이 왕이 되기 위해서 18자 위왕서를 이용했다고 하죠. 이씨가 왕이 된다. 그런데 이유민도 이씨가 왕이 된다는 설을 믿고 있었대요. 그럼 왜 그러냐? 여러분들 도선비기 알죠? 도선비기. 왕건의 스승이었던 도선국사가 쓴 예언서가 도선비기 아니겠어요? 그 도선비기의 내용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왕건이 왕이 된다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왕건이 왕이 되고 수도가 청왕일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왕조를 예언했어요. 다음 왕조의 성은 이씨다. 그리고 수도는 한양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의 이제 영모를 꿈꾸는 이씨들이죠. 이씨들이 이걸 철저히 믿고 있는 거지. 이씨가 왕이 된다. 그리고 수도가 한양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실현이 되죠, 실제로. 그렇죠. 이성계가 바로 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수도는 한양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성계죠. 이성계가 바로 이유민이죠. 이유민의 6대 손이었어요. 알겠죠? 직계는 아니고 이유민 친척이죠. 친척 동생이 있어요. 친척 동생의 6대 손이 바로 이성계가 되는 것이. 그래서 도선국사는 대단한 분입니다. 알죠? 진정한 노스트라다무스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8자 위왕설이 이자경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사회에 나올 수 있거든요. 딱 이 사람은 18자 위왕설을 믿어가지고 보자마자 이자경으로 가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유민도 한번 여러분들이 떠올려 주세요. 왜냐면 한국사 검정능력이죠. 그쪽에서 그 사료가 한번 나와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모르는 학생들은 어때요? 그냥 보이자마자 18자 위왕설하고 일본의 이자경이 있으면은 찍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유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만약에 이 18자 위왕설 이유민 사료 나면 답이 누구예요? 최충원이 되는 것이. 알겠죠? 최충원의 봉사십조 서문을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최충원 정권기죠. 최충원 정권기 때 딱 보니까 4개의 반란이 보여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최씨 정권기 때 반란이 더욱더 많아졌다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최씨 정권기는 안정기죠. 이에 따라서 반란이 이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앞에 반란이 많이 있는데 뭐 다른 반란들을 갖다가 일단 기록을 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씨 정권기 때 반란이 많이 줄었다. 자, 대표적인 반란이 바로 만정의 날이죠. 최충원의 산호였던
이만적은 박하고 선생님이죠. 예. 만적이 권력을 잡으려고 시도했던 거 아니겠어요? 예. 실패했죠. 그래서 대표적인 신분해방운동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비패자의 동경의 난이라고 해서 동경이 바로 경주입니다. 경주 지역에서 신라 부흥운동이 터졌고요. 자, 그리고 최광수의 날이죠. 최광수의 날은 평양에서 터졌죠. 고구려 부흥운동. 이연들의 날은 담양에서 터졌고요. 백제 부흥운동이 되겠어요. 보니까 여러분들 반란이 여러 지역에서 많이 터지긴 하는데 제 눈에는 경상도 지역의 반란들이 눈에 들어오네요. 운문초정이 저기 울산이죠? 울산 지역이에요. 그래서 경상도였고 이비패자의 날인 동경의 날에서 경주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무신정공기 때 경상도 지역에서 특히 반란이 심했던 거예요. 경상도에서. 그래서 이규보가 동명왕편을 쓴 거예요. 그럼 이규보 기억나시죠? 이규보는 최충원 때죠. 최충원 때부터 간직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규보가 동명왕편을 쓴 이유가 바로 자꾸 신라 쪽에서, 옛 신라 쪽에서 신라 계승을 주장하면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알죠? 우리 고려는 신라의 계승이 있다. 그런 명분으로 경주, 울산 이런 지역에서 반란이 막 터진 거죠. 그러자 이규보가 뭐 해야 돼요? 아부해야지. 이규보는 아부의 신이에요. 아신. 알겠죠? 아신. 어떻게 아부하겠어요? 아니야. 우리 고구려 계승 있어. 이렇게 아부해야겠죠. 그래서 쓴 거예요, 이규보가. 알겠죠? 그래서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최충원 때 나온 최충원 때. 알겠죠? 학생들이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동명왕편을 최후 때, 몽골과의 항쟁기 때 썼다고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알겠죠? 최충원 때 경상도 지역들에서 반란이 많이 터지니까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 썼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몽골과의 항쟁 속에서 나온 것들은 책이 대개는 고조선 계승식이 되는 거예요. 알죠? 고조선 계승식. 상상시험에서 물어보죠. 이규보의 동명왕편이 고조선 계승했다 이렇게. 그렇죠? 아니죠. 고구려 계승식이 되겠죠. 즉 정치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꾸 그 내용을 묻게 되는 것이. 잘 살아볼까요? 땡땡땡 군사리켜 동북 양계의 여러 성의 경문을 보내어 불러 말하기를 소문을 들으니 서울에서 중방에서 의논하기를 이미 뭐 답은 나네. 그렇죠? 동북지역 양계 지역에서 반란이 터졌고 중방에서 의논했대요. 뭐 중방이 권력의 핵심 시기였던 것은 바로 무신정공기 아니겠습니까? 특히 무신정권 초기였던 거죠. 북계 가까운 여러 성에서 대체로 거세고 나쁜 사람들이 많이 마땅히 가서 토벌해야 한다라고 하고 군사를 이미 크게 동원했으니 어찌 가만히 앉아 스스로 조직을 당했는가. 마땅히 각각 병마를 기합하여 속히 서경으로 나오려 했다. 이에 자비령 이북의 40의 성이와 호응했다. 포인트 나왔죠. 마지막 글에 보이죠? 서경이죠. 바로 서경유수 조이총이죠. 조이총이 반란을 일으켰죠. 자, 서경유수 조이총의 반란의 성격은 뭐다? 바로 반무신하죠. 반무신하. 그리고 이제 이사를 던져주고 서경 지역의 사건을 물어봤던 거예요. 평양 지역의 사건을 출제했습니다. 작년에 소방직에서 나왔죠. 30-2 경계 이후 공경대문은 천해 속에서 많이 나왔다. 자, 경계는 바로 무신난이 터진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1170년이죠. 1170년이 경계년이에요. 경계년. 그렇죠. 그래서 1170년 무신 반란 이후에 공경대문, 즉 귀족들이죠. 귀족들이 천해 출신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장군이나 지상이 되는 시가 어디 따로 있는가? 때가 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바로 만적이죠. 최충원에서는 있던 만적이 하는 거죠. 낭이가 무리를 불러 모아 산행병마사라 칭하고 공주를 공주에서 함락시켰다. 망이 망설이죠. 공주 명왕소의 난이 되겠죠. 네, 넘기시죠. 남쪽 지방에서 도적이 나는데 그중 김삼이와 효심살이 컸다. 이들 각각 운문과 조선을 근거로 살을 모아서 주연을 약발했다.
이때 A는 용의의 자손이 12대 만에 끊어지고 다시 18자가 나온다는 옛 얘기를 믿어 이씨 자손이 왕이 될 생각으로 발언했다. 그리고 신라 공운동을 내세우며 경상도에 신라 김삼이 효신 등과 내통했다. 누구죠? 이유민이죠. 이유민. 자, 먼저 문조에서는 사건을 순서대로 배열하라고 했는데요. 당연히 순서는 다나죠. 그렇죠. 가다나죠. 가다나. 뭐 이렇게 나온다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다면 7급 이상은 혹시 모르니까 대비를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암기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7급 이상은 이렇게 대비하세요. 자, 그리고 A에 해당하는 인물은 이유민이었다 되겠어요. 그리고 이 사료가 나온다면은 누굴 물어볼 것이다? 최충원을 물어보게 될 것이고. 자, 먼저 볼까요? 다음 글에 해당되는 시기 일어난 일로 옳지 않은 것은 경기의 공경대로 천해에서 많이 나왔다. 만적의 아니죠. 모신정권 시기가 되겠습니다. 1번 민중은 옛 삼국의 부흥을 표방하면서 봉기했다. 맞죠? 그래서 삼국 부흥운동이 많이 터졌다고 했어요. 2번 정보는 하천민을 무마하기 위해서 신분을 상승시켰다. 맞죠? 공주 명왕소를 충순현으로 승격시켰죠. 3번 천민들은 대모황제기에 저항 세력으로 나서기도 했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몽골의 1차 침입 때죠? 몽골의 1차 침입 때 충주에 있었던 노군별초죠. 노군별초가 몽골에 맞서 싸우기도 했어요. 그래서 양반별초, 양반들은 다 도망갔는데 노비들이 싸웠던 것이 그런 내용도 있고요. 4번 사회 경제적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찰리변이도감을 설치했다. 찰리변이도감은 충수강 때죠. 원 간섭기 충수강이 설치했던 개혁기구가 되겠죠. 충수강, 찰수기, 찰리변이도감 충수강, 찰수기.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다음 사건이 발생한 시기를 영표에서 찾으면 남적이 본거하여 큰 도적인 김삼이 운문, 효심은 초전이다. 자, 이거 이유민 집권식이죠. 그리고 공주 명왕소리 나는 정중부 때가 되겠죠. 그래서 정중부와 이유민 때다. 무신정변 이유가 되겠죠. 답은 다 3번이 되겠네요. 자, 자료의 상에 정리된 배경을 본 것은 공주 명왕소에서 왕이 망소이가 발랄했다. 운문 초전, 자, 무신정권기죠. 문제들은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아요. 그냥 이런 거 던져두고 무신 정권을 물어보고 있어요. 공민왕이 개혁이 실패했다. 이거는 원 간섭기인데 권문 제주기 농장을 확대했다. 원 간섭기. 모든 구현의 지방간 파견했던 것은 조선시대. 무신 정변이 사회가 혼란됐다. 맞네요. 답 4번이죠. 그래서 반란이 많았던 거죠. 자, 다음 사건이나 시기 상으로 오는 것은 남쪽 지방의 도적이었는데 그중 김삼이의 효심 세력이 컸다. 김삼이 효심의 난이죠. 이민정권 시기. 1번 홍건적과 외교의 침략으로 사회가 불안했다. 공민왕 때죠. 정감독, 미르신왕 등 예언 저상이 유행했다. 조선기. 만적 등 천민들의 신분해방운동이 활발했다. 맞네요. 무신정권기 반란 3번 원종과 예민하는 신라하대죠. 진성명대죠. 지방에서 호족이라 부르는 새로운 세선도했다. 신라하대죠. 자, 5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 사회상으로 오른 것은 남쪽 지방에서 도적이 됐다. 그 중에서 김삼이 효심 세력이 컸다. 똑같은 사례죠? 자, 1번 같은 문제네요. 예. 같은 문제.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 무신정권기를 봤어요. 자, 근데 무신정권이 그 정권기에는 몽골이 쳐들었죠? 그렇죠? 최근 때 몽골이 쳐들어왔고 결국 이 무신정권이 버텨내지 못하고 몽골에 항복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원 간섭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 이제 원 간섭기 시기로 넘어갈게요. 1170년이죠. 1170년 무신정권이 탄생해서 1270년 몽골이죠. 몽골에게 원정이죠. 원정이 항복하죠. 그리고 이후부터 고려가 이제 원에 간섭을 받게 되는 원 간섭기가 되죠. 그래서 원 간섭기는 뭐 1270년에서부터
공민항대죠. 공민항대까지가 원간섭기로 볼 수 있겠어요. 자, 원간섭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몽골에 있는 원나라가 고려에 내정을 간섭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몽골 애들이, 즉 원나라가 고려에 내정 간섭한 내용이 답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답이 된다는 7급 쪽이죠. 7급 쪽에서나 원 간섭기 때 원나라 우리 괴롭힌 거 있죠? 7급에서나 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9급에서는 절대 원 간섭 내용이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9급에서는 주로 이제 정답이 되는 거고, 원 간섭기 때 왕들이죠. 국왕들이 개혁 정치한 내용이죠. 이 개혁 정치한 것들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원 간섭기 때 국왕들의 개혁 정치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자, 원 간섭기 때 국왕들의 이름이 전부 다 뭐가 들어갔어요? 충자가 들어갔죠. 충. 이 충렬한 충성을 아니겠어요? 충자는 누구한테 충성한다는 거예요? 원나라한테 충성한다는 거. 실제로 다 충성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원간섭기 때 국왕들 전부 다 친원파였던 거죠. 친원파였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왜죠? 엄마가 몽골 공주니까. 안 그래요? 엄마가. 그리고 몽골 원이 너무 잘 나갔잖아요. 그럼 외갓집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용돈 더 많이 주는데 친가 외가 중에서 용돈 더 많이 주고, 이 용돈 많이 준 쪽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권력도 결국 어디에서 나요? 원나라 황제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간섭기 때 국왕들은 전부 다 친원파였어요. 친원파.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그 국왕들의 개혁 정치는 사실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물은다면은 충선함이죠. 충선함 정도가 단독화해서 물어보죠. 그래서 충선함을 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원 간섭에서 벗어난 왕이 있어요. 바로 공민왕이죠. 공민왕. 그래서 대다수의 시험 문제는 공민왕을 묻죠. 공민왕은 이름만 봐도 느낌이 와요. 충자는 안 붙인 거죠. 그렇죠. 바로 몽골이죠. 원에 저항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공민왕이 거의 이 9급에서는 제 생각에는 95% 이상으로 볼 수 있겠어요. 공민왕만 출제한다가 되겠죠. 그럼 공민왕은 어렵게 내느냐? 그렇지 않아요. 역시 분석을 해보면 공민왕은 완전 다 주는 거예요. 그렇죠. 다 학급 내용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민왕 시험지에 나갔을 때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고 답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 하나씩 충선왕을 붙게 돼요. 충선왕. 그리고 뭐 충렬왕이나 등등등 나와도 답이 될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왕만 잘 파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 국왕들이 개혁 정치할 때 주로 했던 것들이 뭐냐? 뭐 반원 정치한 거죠. 원에 저항을 했다. 반원했다. 그런데 실제로 원에 저항했던 내용은 별로 없어요. 공민왕이 있고 대부분 내용은 바로 거문세력이죠. 거문세력에 맞서 싸웠던 거죠. 거문세력이 대표적인 친원파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뭐 일반 양인들을 자기들 노비로 만들고 일반 양민들의 땅을 빼앗았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문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개혁 정치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왕들이 개혁 정치할 때 새로운 세력을 키우죠. 이들이 바로 신진사대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신진사대부들을 어떻게 육성했는가, 이 내용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신진사대부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 바로 이들이 조선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조선 건국 세력이 어떻게 탄생하고 누가 펴졌느냐? 대부분 누구예요? 공민왕이죠. 공민왕이 권문세력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신진사대부를 육성한 거죠. 성유관 중심으로. 그래서 이세기죠. 이세기 성유관 대사성이 돼가지고 정도전, 정몽주 등등을 이끌게 되죠. 그리고 결국 어때요? 정도전이 뒤집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 공민왕은 어때요? 다 본 거지. 어떻게 보면 공민왕이 키워준 세력들이 고를 없애버렸으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역사의 아이러니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볼게요. 자, 우선 우리 내용을 좀 볼게요. 6페이지 뒤로 넘겨보세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뭐 수업을 들어가지고 이 원간섭기 때 국왕들의 순서는 다 알고 있죠? 강고, 원열, 선숙회, 목정, 공이죠. 강고, 원열,
선숙회, 옥정공까지 원간 쳤기 때 국왕이고요. 이제 볼 왕들은 3명밖에 없어요. 충렬왕, 충선왕, 공량이겠죠. 그래서 충렬왕과 충선왕은 부자 관계죠. 충렬왕이 아버지고 그리고 충선왕이 아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조현상이 터졌죠. 중조현상. 중조현상이라는 건 뭔가요? 아버지와 아들이 왕위를 교차했다고 하죠. 그 현상을 중조현상이라고 하죠. 그럼 중조현상이 왜 터진 거예요? 오래 내전 갔었기 때문에. 그렇죠? 고려 왕들이 힘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원나라 황제가 나가라고 한대요. 나가야 했던 거죠. 그래서 충렬왕이 왕이었다. 그런데 충렬왕이 무비 탄핵 사건으로 쫓겨나요. 쫓겨났다가 충선왕이죠. 아들이 즉위하는데 이 충선왕이 또 바로 9개월 만에 쫓겨나요. 쫓겨나서 충렬왕이 2차 즉위했다가 사망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중조현상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충렬왕 때는 전민변동도감을 설치했다고 해요. 홍자보이라는 사람이 기어간 편민 18사를 올렸고요. 자, 원간 쳤기 때 원에 빼앗겼던 영토를 회복했다고 하죠. 동령부 그리고 탐난청관부를 발행받았대요. 충렬왕 때 국가혁신을 찍었네요. 소막전 그리고 안양이 성량 수입하고 경산 고수도감 설치했다. 자, 그런데 충렬왕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서편찬이 되겠어요. 삼국유사와 제한기가 충렬왕 때 편찬됐는데 이 두 책의 공통점은 뭐죠? 단군 신화를 소개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조선 계승 의식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사에 자부심을 고취하려고 했죠. 자, 충렬왕 때 관제 격화가 이루어졌죠. 고려의 중앙 통치제였던 이성육부가 일부 사사로 격화되죠. 중조원의 밀치사, 그리고 국자감이 성균관으로 격화됐죠. 근데 도병마사가 도평의사가 된 것은 관제 격화는 아니에요. 이게. 자, 도병마사가 도평의사가 된 것은 관제 격화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도병마사가 우리 고유의 관청 아니겠습니까? 독자적 기구였던 거죠. 자, 충선왕 1차 왕위기. 자, 아버지 충렬왕이 무비 탄핵 사건으로 쫓겨나죠. 즉위했다. 그래서 정방을 폐지합니다. 이 정방 폐지는 중요하죠. 정방은 최후가 만들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원래 최후가 자기 집에 설치하면서 인사권을 잡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무신정권이 끝난 다음에도 이 원간섭기 때 정방이 살아있었고요. 정방을 바로 검문세독과 검문세독이 장악했던 거죠. 그래서 충선왕이 정방을 폐지했었고요. 자, 개혁의 종칙이 일어나서 사리만 설치했고요. 자, 그리고 충선왕은 왕세가 결혼할 수 있는 15개의 가문을 설정합니다. 이게 바로 재상지정이죠. 그래서 이 재상지정은 이들을 권문세도로 보시면 돼요. 충선왕 물어볼 때 항상 사료가 되겠죠. 그러다 쫓겨나요. 조비무고 사건으로 쫓겨나고요. 10년 동안 원나라에 머무르게 되죠. 이때 뭐였냐? 원나라 황제가 바뀌는데 이 황제의 무종이죠. 무종을 세우는데 공을 세워요. 그래서 심리한 왕이 봉해지게 되죠. 자, 그러다 아버지 충렬왕이 돌아가시고 2차 왕이 오르죠. 2차 왕기 때 충선왕은 고려에 돌아가지 않고 북경이죠. 원에 수도였던 북경, 영경에 머물면서 교지 정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령성안으로 고려를 통제했죠. 자, 그리고 소금이죠. 소금과 절에 전매를 시시하죠. 얘도 중요한 포인트죠. 전매를 왜 했겠어요? 재정확충이죠. 국가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정매제를 시했다. 그리고 아들이죠. 아들이었던 충수왕한테 전익 왕권을 물려주죠. 그리고 연경이죠. 북경에 만권당을 설치하고 여기에서 원예학자와 교류학자가 고려학자가 교류하기로 했던 거죠. 그래서 원의 조맹구, 고려의 이재현이 교류했다. 특히 이제 조맹구가 글씨를 잘 썼다고 하죠. 조맹구체가 고려기에 들어와서 유행하게 되고요. 자, 충선왕은 마지막은 안 좋았죠. 그래서 유배를 가겠네요. 자, 여기 티베트의 유배 가서 돌아와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른쪽 충선왕은 천리번이도가 철수기, 충혜왕은 기왕과 죽였죠. 충혜왕이 가장 남원군이었다고 하죠. 고려 왕들 중에서. 그래서 기왕과 제거했고요. 충무왕은 정치도감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좀 볼만한 것은 충선왕 정도가 되겠어요. 살펴볼게요. 보세요. 자, 원의 내전환습 사료. 임금의 음식을 가리키는 수라죠, 수라. 수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제 후배 중에 이름이 신수라가 있어요. 신수라. 그래서 저희가 맨날 들은 거예요. 야, 수라상, 수라상. 맨날. 야, 너 몽골어 왔냐? 맨날 그랬더니 얘가 열받아가지고 개명했어요. 진짜. 열받아가지고 이름을 개명하는데, 개명의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주변 선배들이 수라상이라 부른다. 몽골의 후예라고 부른다.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이름을 신지은이로 바꿨어요. 신지은. 그리고 나서 잘 풀렸어요. 그리고 나서 잘 풀려가지고 지금은 선생하고 있어요. 남편도 잘 만나고. 그죠? 개명을 생각하세요. 이름만큼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수라. 자, 드는 방식의 술인 삐도 들어왔대요. 소주죠, 소주. 오늘 한잔 하셔야죠. 크리스마스인데. 몽골을 위해서 한잔 하시. 소주. 수라상도 받고요. 남자들 사이에 머리 뒷부분만 남겨두고 주변에 머리를 깎아 나머지 모발을 따라서 등 뒤로 늘어뜨린 머리 스타일. 이거 변발 아니에요? 변발. 자, J는 수라, B는 소주. 마지막에는 변발도 보였죠. 바로 몽골풍이 고려해서 유행했네요. 이 곡이 상솔렸다. 사람들은 딸을 낳으면 곧 감추고 오직 탈랄할 것을 우려해서 이웃 사람들도 볼 수 없게 한다고 합니다. 자, 딸을 숨기고 있어요. 중국에서 사신 올 때마다 우리 백성들은 서로 돌아보면서 무엇 때문에 왔을까? 처녀를 잡으러 온 곳은 아닌가? 라고 걱정합니다. 이런 일이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인데 그 수가 많을 때는 40에서 50명이 이릅니다. 만약 거기에 뽑히게 되면 그 부모나 일가 친척들이 서로 모여 밤낮으로 술 피웁니다. 자, 원간섭기 때죠. 원간섭기 때 원이 우리한테 뭘 요구하고요? 공료를 요구하고 있죠. 공료. 그래서 자기 딸을 몽골에 시집 보내지 않기 위해서, 공료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일찍 결혼시킨 거죠. 그래서 조혼이 유행하죠. 조혼. 조혼이 유행이다. 또 원간섭기 때 그 지배층 사이에서 결혼 형태 뭐가 유행했죠? 일부 다처제죠. 그렇죠. 그래서 몽골 애들이 일부 다처제였거든요. 그래서 고려 지배층들도 일부 다처제를 수용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부 다처제 그리고 조혼이 원간섭기 때 유행했죠. 자, 장숙명은 원래 중국 사람으로 제국공주, 제국대장공주죠? 제국대장공주는 바로 뒤에 동기 보세요. 누구 부인이에요? 충렬한 부인이죠. 그리고 이 제국대장공주의 아버지가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세조, 쿠빌라이 칸. 바로 원나라를 세운 황제가 쿠빌라이 칸, 세조고요. 세조. 그 딸이 바로 제국대장공주예요. 그러니까 이 제국대장공주는 충렬한 딸이 어때요? 아웃 오브 인주인 거지. 그렇죠. 너 내 남편이야? 너도 왕이라고 했겠지. 안 그래? 자, 이 제국대장공주가 왔어요. 왔는데 장순명이 따라한 거죠. 따라왔다가 그대로 남아서 벼슬을 했대요. 여러 차례 승진을 거두면서 첨이부 참리벼슬에 이르렀다. 보니까 느낌이 오죠. 아, 검령부구나. 검령부. 원나라 공주의 비서죠. 비서. 그래서 원 공주들이 시집 올 때 그 비서들 데리고 오지 않겠어요? 그 비서들이 결국 권력을 잡게 된다는 거예요. 권문 세력의 유형 중 하나가 되는 것이죠. 자, 성기는 본래 상민이었는데 왕에게 아첨해서 통해받는 신하였다. 이후 여러 번 관직에 옮겨서 대군이 됐고 토지와 도비를 받았다. 또한 총부 전설을 거쳐 밀칠사 관리로 승진했다. 그래서 원가족인 때 이 사람들은 계속 권문세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권문세족은 가문이 한미한 출신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인 출신도 있다는 것이. 그래서 원에 기생하거나 아니면은 뭐 여기에서는 어떤 왕한테 기생했네요. 기생해서 권력을 잡았다는 이유 되겠어요. 당시 검령부 끝났죠. 검령부가 누구였죠? 원나라 공주의 비서. 대표적인 권문세족의 유형이 되겠어요. 내수, 천구까지 다 사자를 받아서 그중 많은 자는 수백 결이 되었다. 그들은 보통 공민을 유인해서 전민으로 만들고 또 민전으로서 그 부근에 있는 것에 대해서 모두 전조를 거두도록 주변에서는 체납이 들을 것이 없었다. 자, 왕비의 신불궁은 바로 검령부죠. 국내 관료들이 좋은 don답을 많이 차지하여 내 땅이라 하고 산천을 경계로 정했다.
그래서 검정고들이 나쁜 짓 하고 있는 내용이 보이고 있어요. 왕이 정동성에서 사물을 걷다. 정동성은 바로 정동행성이 되죠. 자, 몽골이 일본이죠. 일본을 침략하기 위해서 두 번의 연합군을 꾸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웅연합군을 꾸려서 일본을 공격했죠. 그래서 1차, 2차 침략인데 2차 침략 되죠. 2차 침략을 준비했던 기구가 바로 정동행성이 되죠. 정동행성. 근데 정동행성은 이제 몽골이 일본 정권에 실패한 다음에도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으면서 내정 간섭 기구가 되죠. 바로 볼까요? 자, 문제. 정동행성이 이제 장관인 승상인데, 승상은 누가 임명되느냐? 고려왕이. 고려왕이 정동행성의 승상, 장이 되는 거죠. 왔다. 이달에 원나라에서 행성을 증설하려 하므로 왕이 다음과 같은 진정서를 보였다. 우리나라가 여러 대를 내리면서 귀국에 출국한 지 무려 80년이나 됐는데 해마다 빠짐없이 예물을 보냈으며 나는 일찍이 세자로 있을 때 수기로 입사했다가 황제실과 혼인하게 되어 이내 황제와 장인 사위의 관계를 맺게 되었으니 부마국이죠. 그렇죠? 그래서 고려 왕들은 원나라 공주의 딸과 결혼하게 되고요. 원 황제의 사위가 되는 거죠. 부마국을 의미하죠. 실로 지극한 은혜에 감격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하여금 조상 때의 관례대로 바꾸지 않게 하여 영원히 병방으로서 직책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일본 원정을 준비하기 위해 설치되어 군대와 물자를 증발했다. 두 차례의 원정을 시작했으나 태풍으로 인해서 모두 실패했다. 일본 행정을 담당한 자우사와 사법사무를 담당한 이문소죠. 이문소. 정동행성의 부속기구로서 사법기구를 담당했던 이문소가 있어요. 바로 이문소가 대표적인 내정 간섭 기구가 되겠죠. 원래는 이제 기구가 사법기구인데 불법적인 사법기구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래 저항했던 인사들이죠. 인사들을 잡아다가 여기에서 뭐 취재했던 것이죠. 자, 국무를 담당한 도지무사 등 여러 부속기구를 거다. 원정에 실패한 후에도 계속 남아 정치에 간섭했는데 특히 이문소의 행보가 극심했다. 이문소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원래 내정 간섭 내용을 봤고요. 이제 개혁 정치. 충렬. 홍자본이 상소하기를 호세가들이 지방의 사람을 보내 민간의 고우배와 미단 등의 물건을 낮은 가격에 강제로 사들고 있으니 실로 민폐가 심합니다라고 했다. 자, 충렬한테 홍자본이 올린 개혁안이 뭐였죠? 편민 18사. 편민 18사. 던져주면 이제 충렬한 때 시기를 듣겠는데 만약에 이 사료가 나온다면 정답이 될 확률이 높은 게 가장 뭘까요? 상문주사. 그렇죠. 충렬한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상문주사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면 뭐 관제격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관제격화 아니면 상문주사가 답이 될 확률이 가장 높죠. 물론 옛날 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다는 거예요. 밑에 자료. 경상도 장신군 대생이다. 성명은 김경명이고요. 승려인데요. 남해 정림사에서 수행했다. 남해 군사 대장도감에서 조파한 사업에 참여했다. 이분 보니까 8만 대장경 만들 때 가서 깎았네요. 나무. 대선사에 임명됐고요. 1281년도 뭘 저술했대요. 충렬왕에 의해서 국사로 추대됐고요. 보니까 충렬왕 때 승려가 되겠죠? 누굴까요? 이련. 자, 이련이 쓴 책은 뭐다? 삼국유사죠. 삼국유사. 자, 기, 권, 제일. 기상하고 이상한 이야기. 끝났죠? 삼국유사 기이편이죠. 기이편에 뭐가 들어가 있죠? 단군신화가 들어가 있죠. 단군신화. 옛 성인들은 이약으로 나라를 익히고 인으로 가르치는 베풀려 하며 괴상한 힘이나 귀신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삼국의 시조들이 모두 신기한 일로 태어났으니 어찌 괴이하겠는가. 이것이 기이편을 다른 편보다 먼저 놓는 까닭이다. 삼국사기죠. 삼국사기 김부식은 삼국의 시조서라 했죠. 이런 걸 안 믿었어요. 이유는 뭐예요? 삼국사기가 바로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이거든요. 그래서 뭐 아래에서 사람 태어나거나 아니면은 뭐
고민간이 되는 거 있죠? 이런 걸 김구식은 안 믿은 거죠. 그런데 이론을 믿은 거예요. 아마 어떤 팩트를 바탕으로 썼을 것이다. 그렇죠? 팩트를 기반으로 이걸 좀 뭐 과장해서 쓸 것이다. 지금 그런 것들을 뭐 믿을 필요는 있다라고 상류사에서 기상하고 이상한 편에 썼던 거죠. 자, 그리고 재상 박유가 알기를, 자, 박유 사건이죠. 충렬왕 때 재상이었던 박유가 바퀴 먹은 사건 아니겠어요? 바퀴 먹은 사건. 그래서 충렬왕 때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데 이 사료가 나와가지고 정답이 삼국유사였어요. 이 사료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재상년인가 이게 출제됐죠. 충렬왕 때 재상 박유가 알기를 청컨대 여럿이나 관료를 하여금 여러 철을 들게 해서 그래서 이 박유가 일부 다처제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반발이 심해가지고 이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던져주고 충렬왕 때 시기를 물어본다. 박유 사건. 자, 충렬왕 24년 네, 정권에 다음과 같은 교선을 했다. 근래 양민을 간합하고 천인으로 만드는 예가 많다. 해당 관례는 문건이 없거나 위조한 자를 조사해 처벌하다. 양반의 노비와 주인집 무역이 따로 있다 하여 예로부터 공역이나 다른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지금 양민이 세력이 있는 집으로 들어가서 그 공역을 피하고 있으니 이제부터 이런 일이 일절 없도록 해라. 이 내용은 이제 충렬왕이 뭐 정민변정도감이죠. 정민변정도감 설치해서 검은 세력이 가지고 있던 노비죠. 노비나 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조사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 충선왕. 예, 제가 오늘 저를 많이 준비했네요. 예. 충선왕 30일가이사. 지금부터 만약에 종친으로서 동성과 혼인한 자는 원나라 세조의 성질을 어긴 것으로서 논제할 터인즉 마땅히 정치는 누대의 재산을 지낸 집안의 딸을 아내로 맡고 재상지종이죠. 왕실과 혼인할 수 있는 재상지종 15개 가문을 설정한 거죠. 충선왕이 되겠죠. 그래서 가문들이 쭉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 사례의 내용이 발표된 왕은 충선왕, 그리고 미주친 재상지종에 해당되는 지배층은 권문세족이죠. 재상지종 15개의 가문이 바로 권문세족이었던 거예요. 자, 왕이 예의를 짓고 학문 연구하는 것으로 즐거움 삼았다. 학사, 요수, 영법, 원명선, 비 등이 왕의 문화에서 교류했다. 이제야는 그들과 어울리면서 학문이 더욱 진보되었으므로 여러 학자들이 칭찬했다. 자, 이에 들어갈 기구는 만건당이죠. 충선왕이죠. 충선왕이 퇴위하죠. 퇴위하고 북경이죠. 연경에 만건당을 건설하고 고려학자와 원예학자가 서로 교류하도록 했던 거죠. 그래서 만건당은 어디에 났다? 북경, 연경이죠. 7급에서는 만건당의 위치를 물어보게 돼 있어요. 개경이 만들었다고 하죠. 근데 딱 보면 여러분들 에이 이런 추접스러운 문제를 내는 거 하는데 그 문제는 잘 낸 문제예요. 충선왕은 계속 어디에 있었어요? 원해수도 있었거든. 고려에 안 들어오고 알죠? 즉 정치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그 문제는. 알죠? 그래서 어떤 문제든 출제위원들이 그냥 내는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연경에 설치했고요. 자, 이 만건당에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원나라 학자가 누구였죠? 글씨 잘 쓰는 사람. 조맹부죠. 조맹부. 그래서 조맹부체가 이 만건당을 통해서 고려 후기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소금제는 옛날부터 천하가 공유하는 것인데 지금 여러 궁원과 절, 권세가가 모두 다투어 차지해버리고 그 세금을 내지 않아서 국가의 수행이 부족하다. 해당 관서는 끝까지 조사해서 모두 혁파해라. 자, 보니까 이제 국가가 어때요? 소금을 전매하겠다는 내용은 안 나왔는데 지금 그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권문세족이죠. 권문세족이 힘이 있으니까 이 소금을 생산하는 거죠. 그렇죠? 소금 생산하고 세금 같은 걸 안 내겠다는 거예요. 당시 소금은 굉장히 비쌌죠. 그렇죠? 소금 진짜 소금이 비싼다는 표현을 어떻게 해요? 뭐 소금 1g과 금 1g이 또 똑같다. 뭐 이런 표현까지 돼 있죠. 그래서 권문세족이 이제 소금을 생산하고 세금도 안 내고 있다. 그래서 국가가 어때요? 정매하겠다는 거죠. 충선왕이 소금 정매제. 자, 이 소금을 정매하는 법이 나와요. 이게 바로 가경법이에요. 가경법. 그래서 의령장이죠.
의령창이 설치돼가지고 이 가경법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저 김포공항 가는 쪽 가다 보면 영창동이 있어요. 영창동. 제가 궁금하더라고. 고려시대 의령창? 영창동? 찾아봤더니 영창동이 이제 똑같다고 보니까 조선시대 거기 이제 소금이죠? 소금을 보관하고 있던 창고가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를 영창동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우리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예. 자, 이 사례에서 문제를 해법하기 위해서 청소년이 실행한 정책은 가경법이 되겠어요. 소금 정매제. 의령장에서 주도했다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공민왕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예, 크리스마스 날인데 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있죠? 내일 뒤에도 보니까 내용이 없구나. 좀만 하면 되겠구나. 고민을 할까요? 그냥 하자. 해요. 또 가져도 괜찮아요. 여러분들도 안 가져도 합시다. 해요. 예. 하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공민왕 가죠. 자, 공민왕은 정말 나오면 쉽게 나온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공민왕 때구나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공민왕이 이제 개혁 정치를 하게 됐는데 배경이 있어요. 바로 중국 대륙에서 원명 교체가 이루어진 거죠. 자, 중국 대륙을 찾아오고 있었던 원나라죠. 원나라가 바로 이제 한족 반란군이죠. 한족 반란군에 밀려가지고 이제 도망가죠. 도망가서 저기 북원이 되는 거죠. 북원이 되고 이 원나라에 찾아오고 있던 땅은 이제 명이수령 주원장이 명의시하게 되는 거죠. 중국 본토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거죠. 따라서 공민왕이 자유롭게 개혁 정치를 단행할 수 있던 거죠. 그래서 원명 교체는 1368년이에요. 혹시 모르니까 연도는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1차 개혁을 합니다. 1차 개혁의 핵심은 바로 친원파를 제거하는 거예요. 기철이죠? 기왕원의 오빠. 기철 및 친원파 제거했다. 영토 회복하죠. 쌍성정강부 회복했죠. 자, 정강 폐지하고요. 정동에서 이문서 폐지, 몽골군 폐지, 관제 복구하죠. 원나라 유럽 폐지했다. 2차 개혁이죠. 2차 개혁의 핵심 바로 무명에 승리했던 신도를 대명한 거죠. 정민문화동을 설치해서 권문서족이 가지고 있던 노비죠. 노비와 그리고 땅이죠. 땅을 바로 되돌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국가지정을 확보를 했다. 그리고 권문서족의 대학교에서 신진사대부를 육성하죠. 바로 성균관을 키운 거죠. 성균관은 순수 유교 교육관을 개편했다. 그래서 이색, 정몽주, 정도전이 여기에서 성리학 연구를 심화했고요. 과거제도 정비하죠. 바로 신진사대부들은 경학을 잘한다고 했죠. 경학. 그래서 경학 위주로 과거 시험을 정비하겠다. 그리고 요동수복 정책을 하죠. 그래서 이성계를 시켜가지고 요양을 점령하고 우리 땅임을 선포하겠다. 그렇지만 후에 명나라 군대가 이 지역을 점령하게 됐고요. 자, 그런데 이제 공민왕은 노국대장군주가 사망하죠. 사망한 다음부터 이상해진다고 했죠. 그래서 젊은 꼬민왕들을 뽑았죠. 자제이죠. 자제의 설치였다. 그러다가 자제이총과 홍민왕한테 남자당하게 되죠. 볼까요? 잠실달사 이현종이 말하기를 병갈과 법은 전왕의 제도가 아니니 원건대 전하께서는 본받지 마소서 라고 하니 왕이 기뻐하면서 병발을 풀었대요. 공민왕 때 1차 개혁 때죠. 1차 개혁 때 몽골풍 폐지다. 왕이 지정의 연호 사용을 정지하는 교서를 냈다. 지정의 연호가 바로 원 황제의 연호였어요. 그래서 원 황제의 연호를 거부한 거죠. 그리고 옛 땅을 수복하고자 동부면면사 유인을 하여금 화주의 쌍성을 공격하겠다. 그래서 쌍성 총괄부를 수복한 내용이죠. 국왕이 명령을 내리기를 정당한 권신이 처음 설치한 것이니 어찌 조중에서 벼슬을 주는 듯이 되겠는가. 이제 마땅히 없애자. 정방 폐지죠. 자, 그래서 인사권이죠. 인사권은 뭐 이부와 병부로 넘기지요. 공민왕이 되겠죠. 정방 폐지. 자, A가 정민명령당을 두기를 청했다. 스스로 판사가 되어서 정국에 알렸다. 자, 정민명령당은 나온다면 무조건 신돈이에요. 그렇죠?
이전에도 정리변전도감이 뭐 충리랑 때 설치되어 있었는데 안 물어보죠. 안 물어보고 공민왕 때만 묻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변도감 설치돼가지고 검은세족의 뭐 불법적인 뭐 토지와 노비 약탈을 이제 막고자 했던 거죠. B. 자는 요공, 법령은 편조이다. 법포는 청한거설이다. 바로 신돈이 되겠어요. 그래서 원래 신돈은 노비죠. 노비의 아들이었다. 천민 출신이었다. 비범했고요. 김원봉의 주자로 공민왕에게 소개됐다. 그래서 공민왕이 신돈을 밀어줬다는 거죠. 자, 공민왕은 생각하기를 첫째, 세신과 대족은 서로 뿌리를 뻗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제일 끝에 보세요. C. 세상과 관계없는 독립한 인물을 뽑았다는 거죠. 바로 신돈이 되겠어요. 신돈. 자, ABC에서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건 신돈이 되겠죠? 그렇죠? 왕이 병해서 교육관을 다시 잇고 그를 판 개석부사 겸 대사성이 명이다. 이 사례는 잘 나왔죠? 올해도 나왔어요. 경술이 뛰어난 선비들을 택하여 교관으로 삼았다. 이에 그는 다시 학식을 정하여 매일 명륜당에 앉아 경전을 공부하고 강의를 마치면서 서로 토론했대요. 이로 말미암아 학자들이 많이 모여 함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가운데 성리학이 비로소 일환을 했다. 미술 교육관은 바로 성균관이죠. 그리고 이 인물은 이색이죠. 이색. 그래서 공민왕이 성균관을 중용하고 이색한테 성균관을 맡겼던 거죠. 그래서 이색이 성균관 대사성이 되죠. 이제 자, 다음 자리에 시작하고 있는 사회 문제를 일으킨 정치력을 보는 것은 왕비의 신분권, 다 검령군, 이들 권문세족이겠죠? 1번 자주적인 문화의식을 가진 지방세력이다. 뭐 자주적 문화의식을 가졌던 것은 뭐 호족? 정도 되겠죠? 호족? 예. 지방세력. 대몽왕전을 위해서 강한 전도를 주도했다. 무신들 있죠? 신분질서를 강화하기 위해서 성리학을 수용했다. 맞죠? 이들이 신사들. 3번, 4번. 고려말의 전제개혁으로 경제기반을 상실했다. 맞네요? 신진사대부들이 과전법 시행하죠? 과전법 시행에 따라서 토지를 상실했죠. 5번. 권량유지를 위해서 금의 사대욕을 수령했다. 이자경과 같은 권문세력이죠. 다음 역사서가 편찬된 시기 정치상으로 보는 것은 기편은 끝났죠. 기상하고 이상한 이야기 충리랑 때 삼국유사가 되겠죠? 기편. 충리랑 때가 되겠어요. 1번. 첨우부와 사세로 관제가 격하다. 맞죠? 충리랑 때 관제 격한. 이성육부가 일부 사사가 되죠. 위화도의군은 1388년도죠. 이성계 고려 후기죠. 금에 대한 사대를 둘러싼 논장 요청이죠. 요청 세력과 김부식 세력. 평양을 서경으로 삼아서 국기정책 주는 태조왕건. 강동 육주를 확보했던 건 성종대죠. 거련한 2차 진입. 소선영이죠. 소선영과 서희의 단판이죠. 자, 밑에 문제. 다음 자리에 나타나고 있는 지배층에 대한 참고로 적절한 것은 이제부터 종친의 경우 마땅히 여러 대를 내려서 재상을 지낸 집안의 딸을 취하여 부인을 삼을 것이다. 충순왕이 발표한 재상제동 15가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바로 이제 권문세족이 되죠. 1번. 오품상의 고위관료들이 조를 이뤘으며 음사나 모음전에 따른 만등관 찍고 권문세족이 아니라 문벌부족이죠. 2번. 교정도감이라는 독자적 정치기구 최충원이 만들었죠. 50년관. 천민부의 제시나 밀사의 출신이 되어서 도평 의사사의 합자에서 국정을 보았다. 맞네요. 충렬하는 때 이성육부가 일부 사사가 됐죠. 그 일부가 첨의부였죠. 그리고 충렬하는 때 도병마사가 도평 의사사로 개칭이 돼요. 그래서 권문세족이 이 첨의부와 도평 의사사를 장악했죠. 답은 3번. 4번은 신진사대부들. 자, 밑에 보니까 똑같은 사례가 나있죠? 지금부터 만약 종친으로서 동성과 혼인한 자에서 충순왕의 재상지종이 되겠죠? 그래서 충순왕의 업적을 듣고 있어요. 1번. 국가가 소금을 전면 가경법 시행했다. 맞죠? 2번. 북경에 만공당 설치했다. 맞죠? 3번. 사림원 설치했다. 맞죠? 4번. 정동행성 인문소를 혁파했던 것은 공민왕이 되겠죠? 답이 4번이 되겠네요. 돌아갈수록 쉬어간다고
뭐가 뭐 풍부하죠. 뭐가 풍부. 그렇죠. 역시 욕심내면 안 돼. 다른 거 많네요. 봤더니 진도를 빨리 빼야겠더라고요. 벌써 이번 주가 마지막 주죠. 올해. 예, 바로 이제 다음 주는 1월 달이죠. 그러니까 원래 계획상 이번 달에 고려 끝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고려 정치하고 있죠. 예, 그래서 좀 양을 많이 넣었네요. 예. 항상 계획대로 안 되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올해 안까지 뭐 어떻게 해야겠다는데 계획을 실현한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뭘까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많이는 언제 하느냐? 내공이 쌓여가지고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할 때는 많이 하면 역시 항상 밀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렇죠? 항상 진도를 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큰일 났다. 그치? 그리고 이제 오늘이 어떻게 보면 2014년 종강이에요. 생각할까? 예, 좀 생각하니까 좀 아쉽네요. 물론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예. 1월 다음 주 1월 1일이 혹시 목요일인가? 아 그래요? 아 그럼 다음 주는 휴강이겠네. 1월 1일에 수업할 수는 없잖아요. 같이 해 뜨는 거 볼까요? 1월 1일 날? 예, 그럴 수 없겠죠. 예, 저는 해 뜨는 거 보러 가려고요. 이번에 가서 뜨는 해를 보면서 소원필을 하죠. 소원필 보고 봐야죠. 그래서 다음 주 그럼 휴강이 되겠어요. 1월 1일. 확실하죠? 1월 1일이 목요일 날? 예. 휴강하고 1월 2일 이거 이거 고민된다. 그래서 우선은 다 휴강으로 생각해주세요. 우선은 2월 1일이 휴강으로 생각해주시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제가 공지를 할게요. 하게 된다. 그렇죠? 우선 둘 다 휴강으로 생각해주세요. 왜냐면은 제가 해 뜨는 거 보아서 1월 1일 못하고 1월 2일 날도 뭐 좀 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좀 쉬려고. 저도 계속 이번 달에 쉰 날이 하루도 없거든요. 그래서 12월 31일부터 쉬거든요, 제가. 그래서 12월 31일 쉬고 1월 1일 쉬고 1월 2일, 3일 수업 있는데 그냥 휴강 때리려고 다. 휴강 때리고 좀 쉬려고요. 쉬고 또 이제 여러분들 6월달까지 시험 보는데 달려야겠죠. 그래서 좀 쉬려고요. 충전을 좀 해야지 저도. 물론 그 시간에 쉬지 못할 거예요. 책만 들어요. 문제 만들고. 선생님들은 쉴 때가 쉬는 게 아닌 거 알죠? 그래서 문제 만들어야지 못해. 예. 그래서 다음 주는 다 휴강입니다. 예. 자, 문제 볼게요. 고려 영토가 다음에 지도가 됐던 시기 역사적 상황이 하는 것은 이거 쌍성총과하고 수복한 거예요. 옥민왕이. 자, 1번 몽골풍 폐지했죠? 맞네요. 2번 정동인성 인문서 폐지했죠? 맞네요. 3번 정민병변동원 설치했죠? 맞네요. 4번 정방 폐지했다. 맞죠? 5번 사림원 설치는 충순왕이죠. 답은 쉽게 5번. 다음 비친 왕의 시기에 대한 승모는 것은 왕이 병발하고 후복을 입고 전상에 앉았다. 그래서 이현종이 하지 말라고 했던 거죠. 몽골풍 폐지죠. 옥민왕 1번 성균관을 순수 유교 기관으로 개판했다. 맞죠? 답이 뭐 쉽게 1번에 나왔네요. 2번 최충의 문어공도 유행했던 것은 이거 문종 때 즉 고려 중기가 되겠죠? 3번 상감청자가 유행했다. 상감청자는 12세기 중엽 이유죠. 이유고 이때는 원간석기 때죠. 원간석기 때는 분청사기가 유행하죠. 분청사기. 자, 민중의 미적한 것과 수박과 정서를 반영한 그림 민화죠. 민화는 조선후기. 우리나라 최초로 만든 금속발자인 상정고문이 인쇄된 것은 고종 때죠. 고종. 최후죠. 최후. 자, 다음을 통해 알 수 있는 사건의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보니까 유인유죠. 유인유가 쌍성총각물을 수복한 내용이 되겠어요. 두 번째 줄에 있죠. 답은 3번이죠. 철령 이북의 땅을 고려가 다시 되찾게 되죠. 쌍성총각물을 수복한 내용이네요. 네, 됐죠. 점점 양이 많았는데 그래도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좀 몰입이 했네요, 여러분. 예. 수고하셨고요. 아, 내일도 수업 있구나. 깜빡했네. 예. 마음속에서 알아요, 바라고 있습니다.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